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염동찬 연구원 염승환 차장 사라졌습니다. 지금 바로 가버리고 장도선 연구원도 지금 판교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급합니다. 근데 뭐 제가 오늘 자꾸 이제 중간중간 끼어든 게 뭐냐면 유틸리티도 좀 이해하고 보시면은 이렇게 단순할 필요 없이 우리가 단순하게 뭐 유가 오르면 뭐 나쁘고 뭐 이게 아니라 실적으로 원전과 굉장히 관련성이 높은데. 네, 맞습니다. 이 아까 봤지만 결국 이용률에 따라서 변하는 거고. 네. 또 하나 변수가 이제 지금부터 말할 부분이잖아요. 예. 뭐 그거 말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부분인데, 그러니까 뭐 이것도 결국은 그 에너지 믹스 부분인데, 그러니까 19차 전력 수급, 그러니까 제 9차 전력 수급 개혁이 아마 올해 연말쯤에 지금 나올 예정인데 거기에 아마 좀 이 부분이 해당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온실가스 감축 부분입니다. 요번에 온실가스 감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은 발전 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보시면 석탄이 상당히 높은 기준을 차지하고 있고요. 뭐 그 LNG가 그 절반 정도, 반면에 이제 뭐 원자력이나 뭐 이런 재생에너지 부분은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온실가스 감축 이행 계획에 따라서 에너지 전환 부분에서는 결국은 석탄을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조금 더 심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해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직 구체적으로는 뭐 목표치와 이런 거는 에너지 믹스에 대한 목표치는 안 나와서 단순히 이런 내용이 좀 해당될 수 있다라고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영향으로 인해서 발전소 부분에서는 좀 많이 공격적으로 좀 감축이나 뭐 이런 부분 하고 있긴 한데, 뭐 아마 그 부분이 더욱더 좀 구체화된다, 이렇게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 이 석탄 제세 뭐 뒤에 이 19분 LNG 제세 부담금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발전 업체들이 연료를 사올 때 내는 이제 그런 부담금이라고 제세 부담 그 세금 관련 부담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요번에 정부에서 LNG 정책을 4월 1일부로 좀 낮춰주면서 제세 부담금을 개별 소비세를 많이 인하해줘요. 그 반면에 석탄은 올리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제세 부담금 기준으로는 비용이 역전이 되고요. 이런 부분이 뭐 그러니까 이게 나 헷갈리는 게 제세 부담금 이게 어떻게 무슨 말이야? 뭐 개별 소비세나 뭐 관세, 수입 부담금 여러 가지 세금, 그런 뭐 게 소비세 관세, 뭐 자원시설세 안전관리 부담금 이런 거에 대해서 변화를 줬다는 거지. 네. 특히 개별 소비세 쪽에서 LNG 쪽 발전이 이제 많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이쪽에 개별 소비세를 많이 인하를 해주면서 싸게 해줘서 이거 쓰게끔 하는 거구나. 반면에 석탄을 좀 많이 올렸고요. 석탄은 좀 더 올렸습니다. 아, 그러네. 네. 과거에 비싼. 이해했어요, 저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관세는 근데 무세가 뭐야? 세금이 없는 거야? 무세 같은 경우는 다른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잘 세금만 들으면 난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고. 결국 아까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아까 S&P 가격이 중요한데 S&P 가격이라는 건 결국 LNG가 결정하니까 LNG의 가격을 낮춰줘가지고 이걸 뭔가 하는 거구나. S&P를 조금은 낮춰주는 효과를 내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거네. 정부에서도 어떻게 유도하려고 세금 혜택 준 거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좀 한전이 좀 부담을 좀 완화시켜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유지하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네. 예. 다음으로 이제 20페이지 아까 얘기한 부분이고, 그 다음 이제 뭐 지금까지 구입 전력비에 설명했으면 이제 연료비에 설명드리면은 연료비는 크게 저희는 석탄이랑 유가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이 60%. 여전히 석탄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고 계십시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 오염에도 참.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석탄이나 유가랑 우리가 그 한전에서 반영되는 비용이랑은 시차가 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석탄 같은 경우는 5개월 정도 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LNG 같은 경우는 4개월, 약 4에서 5개월 정도 후행한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가 보는 부분은 연료비가 올해 좀 감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던 포인트가 바로 이 석탄이 좀 크다라고 우선적으로 이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석탄이 왜 내려오냐? 내려올 수밖에 없지. 중국이 안 쓰니까. 경동 나비에도 관련된 거예요,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석탄 못 쓰게 하니까 이게 내려오는 거거든. 사람들이 이게 내려온다면 사람들이 왜요? 이러는데 심플해. 정책 때문이거든. 네, 결국은 이제 중국이 이게 기본적으로 글로벌 석탄 생산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호주랑,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호주랑 인도네시아 거를 많이 수입해 와요. 근데 보시면은 중국도 생산을 많이 하긴 하지만 얘네 생산량은 좀, 얘네가 생산하는 석탄 같은 경우는 좀 저품이다 보니까 좀 고품위 제품들 원래 많이 쓰려고 하면서
뭐 호주나 인도네시아 거를 많이 수입을 해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환경 규제가 심해지면서 석탄 수입에 대한 품질 검사 강화를 하면서 좀 이런 부분의 수입량이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18년 하반기에 좀 많이 반영되었다. 반면에 보시면 17년도 때, 16, 17년도 때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했던 이유도 결국 중국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공급 사이드 개혁을 할 때 석탄 쪽의 캐파를 좀 감축 조정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중국 쪽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그러니까 석탄이 일정적으로 필요한데 자기네 자체 생산량이 감소하니까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이때 석탄 가격이 올라갔던 거고요. 18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좀 이런 추세는 좀 나 이게 궁금해요. 그 석탄의 품질 심사가 강화되면 이게 호주산 어느 석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질 좋아야 환경계. 네, 뭐 그런 나오는 부분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사실은 언론에 나온 얘기인데 호주에서는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된 건데 호주 쪽에서는 이제 5G 화웨이 장비에 대해서 좀 도입하는 거를 좀 망설였고 뭐 싫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복수한 거구나 중국에서. 네, 약간의 그런 것도 있다라고. 너무 음모론이다. 근데 이게 중국 언론에도 나올 정도로 내용이 있어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이런 자원이 엄청 부고요. 네, 그렇죠. 모든 원자재 보면, 그리고 이쪽에서 수입이 준다는 거는 되게 의미 있네. 네네. 안 쓰고 있어. 싸지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호주 석탄의 좀 대다수를 해외 글로벌 이제 글렌코어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글렌코어 쪽에서 뭐 파업한다 이런 이슈가 만약에 확인된다면은 석탄의 생산량은 좀 감축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좀 확인하시죠. 그냥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중국 부분인데 보시면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기존에는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석탄을 운수하는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그냥 이제 뭐 원래 중국 내에서 석탄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동북 지역에 많이 생산을 하는데 이걸 남쪽으로 내리는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그냥 아예 수입을 해온 부분이 좀 많았었어요. 배로 내려보낸 거네. 네. 근데 이제는 이 배로 내려보는 비용 자체도 좀 더 저렴해지면서. 궁금한 거 있어. 네네. 중국은 옛날부터 운하가 발전했잖아. 네네. 운하로 내려오는 거야 아니면 바다로 오는 거야? 아마 바다로 이거는 그러겠지. 이건 크니까. 네. 갑자기 궁금해서. 네. 그리고 현재 발전량이 그 연료탄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발전소 부분에서도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엄청 많네. 네,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기는 아직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석탄 가격 하향 추세는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꾸준히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원재료 뉴스를 보면 이것도 별로 오를 게 별로 없으니까 한전이 나쁜 건 아니네. 네. 한전 괜찮네. 되게 지금 별로 관심도 없었어. 사실 이거 방송하면서 한전 되겠나 싶었는데 괜찮네. 비용이 좀 준다 정도. 네. 있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1분기는 이게 8월부터 빠졌기 때문에 1분기에는 높은 수준이 반영이 돼서 뭐 연료비의 긍정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인데 2분기 때 일부 반영이 되고 3분기부터는 궁금한 거 있어. 한전 그럼 올해 적자야, 흑자야? 올해는 흑자로 저도 뭐 시장의 기대치도 봐도 다 흑자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흑자로 본다. 네. 봅시다. 그 다음으로는 유가 부분인데 유가 부분은 저희 하우스 원자재 담당 최진영 연구원도 자주 얘기했던 부분인데 둘이 친하니까 맨날 얘기하고 있는데 장교님들 네. 결국은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국 셰일오일의 이제 BEP 수준이 40, 50달러로 낮아지면서 또 3, 4분기에 그 병목 현상 부분도 파이프라인이 증설되면서 가동이 확대되면서 결국은 좀 미국 셰일오일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좀 그런 유가가 좀 내려갈 거라고 좀 일부 하향 조정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원유 수출량 보고 있으면 참 언제 미국이 이렇게 원유를 갖다 팔았는데 LNG는 미국이 엄청 갖다 팔거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유가를 하향 조정시키고 그런 부분이 한전 입장에서는 빠르면 올해 3, 4분기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이용된다.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종목 들어갑시다. 네. 한전. 한전은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거의 대다수고요. 한전 얘기지 네. 얘기했듯이 구입 전력비랑 연료비가 조금 올해는 좀 빠진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의 매력은 뭐냐면 PBR이 0.3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적자 나는 게니까 이게 그랬는데 이게 정말 돌 수 있는 거라면. 네. 트리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전기요금도 일종의 하나의 트리거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뭐가 나와서 긍정적으로 한전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전기가 이런데 여기서 전기요금까지 건들면 무슨 욕을 먹으려고 지금
한전 사장 언론에 나온 거 보면은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해 달라 뭐 인상해 달라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네. 근데 이건 있어요. 우리가 공기업으로 있다 보니까 유틸리티 기업이 공기업이 네, 아닐 맞습니다. 때는 어마어마하게 경제 그 영향을 많이 주거든. 근데 이게 정말 나는 한전을 다 분리해가지고 민영화시키면 엄청나게 코스트 부담들이 될 것 같아. 나 이게 나쁘다고는 안 봐. 근데 네. 이제 하나 아쉬운 거는 원전을 하자가 아니라 저 원전을 몇 개 더 지은 다음에 네. 하는 게 조금은 천천히 하는 게 저가 너무 봐도 좀 급박하게 낫지 한 것 않을까. 같아. 네. 이게 전 정부 정책 방향이 틀린 건 아닌데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건데. 다음 원전 이용률 올라오니까 하여튼 올해 좋아져서 네. 적자에 석자 돌고 네. 보자 한정 네. 얘기는 연간 실적 추정치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뭐 한전 KBS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한전을 빨리 나오고 싶구나. 알았어. 아이고, 자료로 아이고, 대체하고 한전 한전 KPS. 네. 뭐 한전 KPS라는 사실 기업 이거는 뭐 자체는 그러니까 한전 자회사로서 이제 한전 발전 이제 그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 이런 부분에 정비하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실적 보시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뭐 탈원전 이런 영향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이게 맨날 확인되고 UAE 있고요. 가가지고 사진 찍고 오는 그 회사 아니야? 네, 뭐 이제 조만간 네. UAE 정말 쪽 지금 그것 때문에 주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거 너무 올랐어. 네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직 오히려 뭐 발표한 건 아직은 발표 아직 안 났습니다. 결과도 알 네. 수 없는 거고 아직. 그 설명을 좀 해줘요. 그 네, 근데 뭐 UAE 원전, 바라카 원전. 네,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가 결국은 우리나라 한국에서 건설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운영 지원도 한전에서 하니까 결국 이 장기 정비 계약 때문에 지금 그게 발표가 나오냐 마냐, 그게 우리가 수주를 가져가냐 마냐 부분인데 지금 그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전히 100%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건설이나 이런 부분이 다 우리나라가 했기 때문에 이 건설된 게 APR 1400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도입된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했던 레퍼런스도 한전 KPS는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아마 가져올 확률이 좀 높지 않나. 전 좀 이렇게 보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가져오면은 거의 중장기 계획이다 보니까 약간 캐시카우처럼 중장기적으로 매출 안정적으로 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이 회사의 매출의 50%는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 뭐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소의 경상 정비 매출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계획 예방, 뭐 원자력이나 이런 부분에 계획 예방 정비, 그러니까 경상 정비라고 하는 부분은 원전 가동을 그러니까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지 않고 정비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계획 예방 정비는 가동을 중단하고 다 뜯어 고치는 그런 부분이라고. 근데 나는 이 기업은 길게 보면 네. 뭐 노후화된 그거 뜯어내고 그저 주는 거 아니야? 관리가. 네네. 그래서 매출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계속 그런 부분도 줄 수도 뭐 그거는 해외에서 네. 나오는 게 뭐 엄청나게 나올 게 없잖아 지금. 아직은 그러니까. 뭐 UAE가 가장 클 것 같고요. 네,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기업인데 이건 많이들 일단 정비하는 회사죠. 네, 그래서 많은 정비해서 상당히 한전이 저러고 있으니까 대안주로서 많이들 보시는 거고 비즈니스 구조는 굉장히 안정적이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로 보면은 아까 한전이 많이 PBR 0.3배인데 이거는 얘네는 좀 높죠. 1.3배로 네. 뭐 1.5배네 2019년 거 감안하면. 그리고 뭐 간단히 말씀드린 이 회사는 이제 인력의 대다수가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용 대다수가 이제 고정비성 비용이 좀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니까 잘 아시는 게 최근에 이제 비정규직 민영 정규직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있구나 또. 네. 뭐 별론데? 근데 그런 부분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게 없구나. 얘들 네. 원래 다 이렇게 네. 돼 있으니까 좋은 네. 회사야. 그러니까 뭐 비정규직이 그러니까 원래 민간에서 비정규직이신 분들이 정규직으로 이제 공기업이 채용하는 식으로 가는 건데 그 용역분들도 원래 이 회사 비용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포함이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재료비는 당연히 매출이 발생하면서 늘어나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노무비가 이 회사 정직원들의 인건비들이 포함이 된 거고, 이 경비에 이제 용역인들의 비용이 포함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함에 따라서 영향이 적은 게 용역 비용을 정규직으로 해주면서 어차피 인건비 똑같이 드니까 그 경비에 있던 이 용역인들의 인건비들이 노무비로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이전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크게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기업 보면 정말 고생한
아까 다가 사는데 한정 기술도 정말 눈물 나는 종목 아닌가 이거? 네. 한정 기술도 여기 지금 한정 KPC로 잘못 나와 있는데 한정 기술로 보시면 되는데 뭐 한정 기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회사는 원자력 발전소의 이제 원자력 발전 그 기를 설계하는 발전소 설계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현재 탈원전의 가장 큰 피해주라고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페이지 27페이지 차트만 보셔도 뭐 여기 다 나오지 않지만 제 자료 참고하셔도 매출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좀 빠지는 구조로 과거에 계속 이루어졌었고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지금은 매출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있다. 사람들 기억 안 나서 그렇지 이게 한참 원전 뭐 이런 거 할 때 주가 엄청 좋았던 회사예요. 근데 그때 뭐 밸류에이션도 비싸고 막 한정기술 미래다 막 했는데 이게 10몇만 원 했었다니까. 내가 이걸 아까 왜 눈물 나는 종목이라고 하는 게 이거 포트에 누구 많이 실었다가 정말 그 눈물에 그 손절을 하는 걸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와 회사 그러니까 주식을 볼 때 결국은 자기 앞에 있는 파이가 안 커지는 시장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를 한정 파이가 확 준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뭐 매출이고 자시고 시장 자체 얘네 맡고 있는 시장 자체 파이가 준. 근데 지금도 파이가 늘어날 일이 없지 않아 이건? 그래서 약간 사업을 좀 다각화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 다른 파이를 찾겠다. 야, 근데 어떤 파이를 하고 궁금하네 뭐 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출이 여전히 24개 원전이 가동이 되니까 그치. 그에 따른 O&M 매출은 계속 발생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지금 화력 발전 아까 말했지만 나중에 그게 2023년에 17개 줄잖아. 네네 그렇죠. 뭐 아예 중장기적으로 가면은 또 그렇긴 한데 뭐 그래서 이 회사도 지금 신재생도 좀 투자를 하고 있긴 합니다. 지분 투자 같은 게 하고 있고 뭐 그 그러니까 외에도 신재생 쪽으로 얘네가 뭔가 화끈하게 뭘 할 수 있는 또 그런 캐시가 있는 회사는 아니잖아. 네 아직은 큰 캐시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더 들어봅시다 한정기술. 근데 하여튼 그렇지만 뭐 어떤 뭐 현재 뭐 EPC 쪽으로 뭐 그런 공사 부분도 좀 많이 그 레퍼런스 쌓으려고 해외 쪽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또 아시다시피 이제 원전의 안전 비중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19년도 이런 부분이 올라오는 게 원전 O&M 매출의 단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게 올라가니까 단가가 올라간 부분이 좀 관리비가 올라가는 거네. 더 고급스럽게 해야 되니까. 네, 방어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가장 제가 좀 보는 좋은 포인트는 설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설계만 하는 그런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에서 원전을 지으면 설계를 하면 해외 수출하면서 그때 난리가 났던 거거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설계를 해서 한국에서 못 짓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설계는 아니 해외 지출을 많이 될 수 있겠냐는 거지. 내가. 뭐 그래서 뭐 페이지 28페이지만 보셔도 과거 주가가 한번 빵 뛰었던 18년도에 빵 뛰었던 것도 결국은 사우디 원전 1차 그 결과 때문에 뛰었던 적도 한번 있었긴 했었거든요. 최근에 올라오는 것도 결국은 이 2차 예비 숏리스트 그때 얘기했듯이 한 2015년부터 주식 본 사람들은 이 종목을 이건 원래 한 4, 5만 원짜리 주식이었다 이런 줄 알겠지만 이게 아니에요. 10몇만 원 같은 10몇만 원짜리 주식이었어. 슈퍼스타였네. 슈퍼스타였지. 예전에. 기술을 갖고 있거든. 네.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런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게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런 파이만 커지면은 이 회사 비용 구조가 인건비가 대다수예요. 고정비가 대다수다 보니까 만약에 파이나 이런 부분이 좀 커질 기회가 되다 하면은 결국은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는 회사다라고 좀. 사우디 원전 거는 어떻게 가시성이 좀 있어요? 뭐 아직까지는 뭐 얘기가 되게 많아요. 미국이 아예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국 미국 컨소시엄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미국이 할 것 같은데 사우디가 요즘 미국한테 하는 거 보면. 네, 그래도 뭐 또 결국은 미국도 웨스팅하우스 자체도 이쪽 미국도 원전을 안 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결국은 인력도 많이 없고 지금 이 회사 자체도 캐나다 쪽으로 제가 PE로 인수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 따지면은 결국 능력이 안 되면은 컨소시엄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는 최종 입찰 결과는 아마 올해 연말쯤에 나올 거고요.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5개 업체가 1차 입찰에서 선정이 돼서 이제 2차로 한 2-3개 업체로 좀 축소가 될 예정인데 이제 그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선정이 되면은 그에 따른 이제 최종적으로 테스트할 때 들어간 설계 매출이 좀 한 몇백억 정도 반영은 될 수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이 불이 밝아온다인데 불은 꺼지지 않았다 정도가 맞는 제목 아니야? 밝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 있고 뭐 그렇다. 그리고 뭐 전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에너지 정책. 이거 좀 내가 과한가? 네.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이 네. 적절한 불이 밝아오는 건 좋아지는 건데 그것까지는 안 좋고 그냥 아직 죽지 않았다, 우리 꺼지지 않았어요. 한전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적자 안 나요. 뭐 이 정도.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에너지 정책 전환해서 우리가 적응하게 가서 변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톤인 것 같아. 이걸 갖다가 뭐 네, 좋게. 저 그래서 사실 오버웨이트는 좀 화면 이거 표지 자체도 약간 일부러 어두운. 아니, 야 불이 밝아온다는 게 뭐가 어두워? 미열이 발생한다. 뭐 그런 네. 약간 단기적으로는 좀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을 담당하셨는데 난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게 참 주가는 올라와도 참 이게 미래가 아주 강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한전이 오히려 괜찮은데 들어보니까 아니야. 근데 많이, 사실 좋게 보는 건 한전 KPS지. 뭐 다 한전 좋게 보는 건 맞고요, 우선. 나는 한전이 이렇게 되면 최악은 벗어나서 싸니까 일단 대형주들 움직일 때 나머지는 PBR이 커버 세 종목 중에서 PBR은 0.3배짜리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좀 비싼 편. 한전이 뭐 땅만 팔아도 돈 좀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네. 이런 유틸리티는 또 PBR 계산할 때 문제가 뭐냐면 팔 수가 없잖아요, 공기업이니까. 재미없게 했네, 미안.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유가 때에 따라서 요즘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오르니까 한전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것 같고요. 만약에 유가 좀 안정화되고 이러면 또 다시 좀 올라오지 않을까. 뭐 배당도 더 나중에 이제 올해는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는 줄 수 있을 것으로 못 봤다. 알겠습니다. 지금 판교 가셔야 된다 그래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선원 연구원이 이제 우리 주니어로 오셔가지고 이제 점점 더 자신감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 위주로 지금 좋게 보시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근데 맡고 있는 섹터가 다 재미가 없어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유틸리티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매니저분들도 많이 들으시니까 불러서 아이디어 좀 많이 주시죠. 우리 장선순 연구원이 이제 파이팅하고 있으니까. 그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이리온이었지 우리. 네, 이리온. 예, 이리온으로.